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바로 자, 모셔볼까요? 예, 농업과 ESG를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는 네.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국 농업은 또 우리 남 박사님이 또 혼자서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난립니다. 제가 ESG도 알고 농업도 알겠는데 둘 다 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2차 전지 들어간 농기계?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네. 뭡니까 이게? 왜 농업에서 왜 ESG가 왜 중요하죠? 그걸 설명하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다 알겠지만은 예. 약간 서론만 조금만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빌드업. 빌드업 약간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빌드업. 세상이 크게 구성된 걸 보면은 어. 이 그래프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우리가 농업 분야가 생각보다는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농업이요? 예, 농업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이게 에너지 분야가 25% 그러면은 네. 농업하고 토지이용 변화가 24%죠. 네. 그러니까 이 산업으로 치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아니 뭐 전기 만들려고 막 석탄 떼고 이런 거만큼 농업에서 그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합니까? 근데 이게 네. 꼭 뭐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소가 트림하는 것도 있고 네. 논에서 메탄이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논에서 또 비료 같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그 관련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료를 생산하고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제 네.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 그겁니다. 그 대개 이제 팜유를 하거나 팜유를 생산하거나 콩을 생산할 때 네. 아니 목축 같은 걸 할 때 네. 예를 들면 숲을 많이 제거를 하잖아요. 아, 근데 그걸 이제 토지 이용 변화라고 하는데 아마존을 밀고 거기다 그렇죠, 농사를 그렇죠. 짓는 과정에서 예를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아. 밀림을 없애거나 이럴 경우에 숲이 가지고 있던 게 그럼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큰 영향을 미쳐서 아.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 놔뒀으면 나무가 많고 거기서 네. 산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포집하고 할 텐데 네. 네가 농사 짓느라고 숲을 다 망쳤잖니. 네, 그러니까 너희는 석유 쓴 거랑 마찬가지야.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시베리아 같은데 이런데 예를 들면은 이 유기물이 많이 쌓였잖아요. 예. 이걸 긁어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나가는 거죠. 이 하늘로 불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거든요. 아. 예,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이제 사라지는 게 많은 거죠. 아. 그 영향 때문에 그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서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온실가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네.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온실가스의 한 73% 정도가 에너지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 석유를 떼거나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건 네. 당연히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야가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에너지 분야가 이렇게 다 탄소 중립이 되면은 네. 전기로 다 바뀌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로 다 바뀌고 네. 그러니까 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안 바뀌고 있는 게 농업밖에 안 남죠. 이게 그러니까 넘버 2구나. 넘버 2. 탄소 문제의 넘버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식량 때문에도 농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네.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잖아요. 아.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 되려 그러면은 예. 우리 먹는 것하고 농업을 어떻게 바꾸느냐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뭐 굳이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그 우리가 아리백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아리백 예를 들면은 에너지가 가장 많으니까 음. 에너지를 바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리백이잖아요. 예. 네. 물론 뭐 재생에너지 많이 네네. 써야 되고 우리가 그런 거죠. 예, 배터리 산업이 갑자기 커지고 네. 전기차가 갑자기 산업이 주목하는 이유가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하게 가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산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음. 그럼 나머지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향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 거죠. 아. 농업에도 네, 그래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또 이 ESG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 그러면은 예. 이제 기업이 어떤 식으로 배출하는 걸 영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은요. 예. 예를 들면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157개 기업입니다. 네. 네. 이 기업이 배출하는 양이 150개 기업이 배출하는 양이 전 세계 배출량의 10%거든요. 우리가 얘기할 때 스콥 1, 2. 네. 스콥 1, 2는 뭔지는 나중에 뭐 필요하면 좀 설명을 하고요. 예. 근데 만약에 스콥 3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60%가 넘어갑니다. 저걸 좀 설명해 주세요. 스콥 네. 1, 2, 3.
그러니까 왜 저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좀. 이거를 이해하려 그러면 예. 이 그래프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이걸 한번 봐주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온실가스를 줄인다. 기업의 온실가스 책임량을 규정을 할 때 네. 대체로 이제 스콥 1, 2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네. 스콥 1이 뭐냐 하면은 네. 내가 우리가 배출하는 거. 내가 배출하는 거. 어. 내 공장이 여기 있으면은 예. 내 공장 안에서 배출하는 걸 되게 스콥 1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건 내가 배출은 확실하잖아요. 음. 그다음 스콥 2는 뭐냐면 내가 전기를 내 공장에 쓴단 말이죠. 예. 그럼 전기는 내 공장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전소에서 배출하죠. 네. 하지만 내가 썼잖아요. 네. 이걸 스콥 2라고 합니다. 아. 저 발전소에서 뭐 배출한 탄소까지 내가 한 걸로 간주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발전소는 이 기업 때문에 발전을 했으니까요. 아, 예. 그렇지. 이걸 스콥 2라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스콥 3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애플이 미국에 공장이 없잖아요. 예. 그럼 폭스콘이라고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애플이 만약에 아이폰을 팔면은 네. 이건 누가 배출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아, 그리고 그 이거는 부품을 조달하는 폭스콘이 만드는데 그 중국 배출량으로 잡히겠지만은 예. 네. 책임은 애플이 파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전기하고 똑같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기업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온실가스 얼마를 배출하냐 물으면은 네. 애플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직접 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전기 정도 조금 있고 네. 그죠? 뭐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어디겠어요? 그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음. 이걸 그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걸 이 업스트림이라 그러죠 이쪽에 예. 이 조달을 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스콥 3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관련된 건 싸그리 다 모아서 얘기해 보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우리 다 생산하고 있다가 예. 삼성전자가 너 왜 그렇게 많이 배출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만 이걸 가지고 외주를 줘버려요. 그렇죠. 그럼 빠져버리고 나면 배출하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줄인 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배출한 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하려 그러면은 스콥 3 문제를 안 다루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가죠. 그러네요. 그냥 네. 다 외주시고 제가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어. 그런데 거기 그것만 있으면 사실 심플한데 네. 그거 외에도 뭐 이 원료를 채취하고 또 운송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식품을 팔면은 먹었잖아요. 예. 먹으면 또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건 버려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까지를 다 해가지고 이게 업스트림, 그리고 이쪽 오른쪽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공장에서 내보내는 거 네. 이걸 다운스트림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스콥 3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죠. 네. 요즘 미국이 우리는 탄소 중립 잘 지켜, 목표치 잘 지켜. 우리는 탄소 별로 많이 배출 안 해. 네. 그 대신 석유를 막 생산한다는 거예요. 셰일 오일을 엄청 많이. 네. 셰일 오일은 중국에서 쓰고 한국에서 쓴 건데 뭐 내가 쓴 거 아니야. 그렇게 라고서 볼 수 있죠. 우리는 안 썼고 음. 한국이 쓴 거 한국이 많이 배출했네. 이렇게 요즘 하고 있다던데요. 네. 그것도 스콥 3가 없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 직접 쓰는 게 아니니까요. 아. 이건 판매를 했잖아요. 예. 근데 에너지는 조금 이건 굉장히 산업에 따라서 스콥 3가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정의 내리기가요. 네. 왜냐하면 누구인데 책임을 묻는 거냐 이거죠. 예, 예. 석유를 생산하는 게 잘못이냐, 음. 아니면 이걸 쓴 놈이 쓰는 게 쓴 놈이 잘못이냐. 잘못이냐. 어.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아직까지 잘 안 됐었거든요. 네. 아. 이게 또 예를 들면은 이마트 같이 단순히 물건을 사다 파는 기업 있잖아요. 예. 그런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제조업체들은 또 이게 업스트림에 사와 가지고 조립을 해서 파잖아요. 예. 이 두 기업이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콥 3라 대충 이렇게 보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거는 예를 만약에 기업이 있는데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기업인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예를 들면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스콥 3 그러니까 이슈가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폭스콘에서 예전에 그 아동 뭐 노동자 임금 착취 같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과연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러면 그러면은 이걸 그쪽 중국에다 책임을 물을 거냐, 아니면 애플에다 책임을 물을 거냐? 사람들은 다 애플에다 책임을 묻죠 이걸. 예. 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또 우리나라 같으면 하청업체다 하청을 줘버리고 나면은 이걸 그 원청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청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그러네요.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게 스콥 3다. 네. 알겠습니다. 스콥 3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예.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그 표에서 네. 스콥 3까지 생각하면 네. 다국적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60%가 넘어가니까 이게 이게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을 하려 그러면은 예. RE 100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RE 100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럼 다국적 기업에서 최종
그걸 책임을 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스콥 3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이슈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기를 이 재생에너지 다 바꿔라 전부 다 예. 아니, 에너지를 이렇게만 딱 규정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다국적 기업으로 납품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의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공급망이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에 에너지 분야에 일어난 거였고 RE100이라는 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ESG라 그러는 거는 네. 에너지뿐만 아니고 이제 그 뭐 사회적 이슈 있잖아요. 노동 조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광산에서 아동 노동 같은 걸 이 원료를 만약에 그걸로 캐면은 이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또 이 투자 회사 같은 경우도 책임을 묻잖아요. 예. 대부분의 펀드에 국민연금이든 뭐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는 펀드가 저 아프리카에 그 노예 노동하는 데다 많이 투자가 됐다. 여기서 몰랐겠죠. 하지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대번 이렇게 국민연금 야 니들 책임져라 대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게 투자자들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제 ESG라는 게 나왔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당신들의 돈이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다 당신 책임이다 이런 게 이제 크게 보면은 스콥 3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ESG랑 농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걸 이제 조금 하려 그러면은 네. 그 팩트. 네, 그걸 하려 그러면 이제 ESG 뭐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 좀 예. 넘어가 버리고 예. 이제 기업 대응 사례를 가지고 몇 개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 사례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슬레를 하는 사례를 가져와 봤거든요. 네. 식품은 만약에 식품 기업이 농산물을 만약에 식품 기업 입장에서 ESG 관점을 한번 보자고요. 네. 이거 스컵 3라는 거는 예를 들어 농민이 ESG를 할 리는 없잖아요. 하기 힘들죠. 네, 아니 농민이 ESG를 하라고 해도 네. 그럼 농사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한테 야 지금 ESG인데 너 지금 농사 그만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이 안 되죠. 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네. 당신들 ESG 하세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너무 음. 과하죠, 그죠? 네. 똑같은 기준을 대기업하고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젖소 막 트름하는 거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스콥 3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니까 네. 예. ESG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을 거다. 음. 되게 큰 기업만 상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만약 식품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네. 식품기업이 그 물건을 생산하려 그러면은 네. 식품기업의 원료가 되는 건 다 뭡니까 이게 농산물이 네. 대부분을 차지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기업은 사실 공장에서 이 배출하는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뭐 식품 가공하는데 전기하고 어. 뭐 스팀 좀 쓸 거 아니에요. 예. 그 식품기업 자체가 배출하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어허. 그러면 대부분 다 그럼 식품기업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농산물을 원료로 갖다 쓰니까 예. 네. 대부분 만약에 식품기업을 만약 배출량을 나누면은 스콥 3 배출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아. 알겠어요.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 개 가장 쉬운 예로 가지고 이제 그럼 캐나다의 이 육가공 회사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예. 네. 이건 이미 작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회사입니다. 음. 예를 들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의 그 육가공 제품을 만드는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큰 대기업이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보고 있으면은 스콥 1, 2가 수급들은 전기는 얼마 안 될 거고요. 네. 전기나 스팀은 얼마 안 될 거고 공장 내에서 뭐 폐기물 처리 같은 건 좀 있을 거잖아요. 예. 에너지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15%, 2가 2%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83%가 이제 스콥 3 배출량이 됩니다. 와. 대부분의 식품 기업들이. 음. 아 내가 예를 들면 쌀을 원료로 썼어. 네. 근데 쌀을 원료 썼더니 보니까 쌀 농사 짓느라고 숲 파괴하고 논에서 나오는 탄소 쓰고 그거 다 계산하니까 대부분이더라. 그렇죠. 뭐 쌀농사 짓는다고 숲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어.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러면 식품기업도 당연히 만약에 누가 만약에 스콥 이 온실가스 규제를 하거나 하면은 네.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그러네. 그럼 이 식품기업이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얼마 없잖아요. 예. 그러네요.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줄여야 됩니다. 그 공급망에서 줄여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농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첫 번째로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식품기업 얼마를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농산물을 공급받을 때 네. 이게 얼마를 배출하고 아니면 어떤 영향에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게 정보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일단은 이게 안 계산도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계산도 안 예, 되죠. 예.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기업도 대충 대개는 그럼 2030년까지 몇 퍼센트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수화물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식품 기업을 어떻게 탄수화물을 하겠습니까? 음. 당연히 그러면은 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예. 이 배출량이 낮은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 농축산물을 네. 그렇고 이론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구입하죠. 예.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요. 어. 공급망에서 배출량이 낮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던 기업이 있잖아요. 예. CJ나 뭐 대상 같은 기업을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네. 이 기업도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공급망을 구성을 할 때 예. 내가 얼마를 배출하는지 하려 그러면은 국내에서 납품되는 농산물이 얼마를 구성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낮추려 그러면은 어떻게 낮출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 방법은 그럼 국내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낮춰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음. 못 낮춰주면은 외국 농산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아하. 그러다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뭐 그냥 좋은 시나리오 5%만 만약에 예. 외국 농산물로 교체가 되면은 그 날- 5%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제 미리부터 좀 영향을 미친다,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야,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폰의 부품이 그 얼마나 전기를 석탄 발전으로 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기업들도 식품 기업도 많으니 네. 그런 농산물을 뭐 밀, 쌀, 옥수수 이런 거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걸 네. 원재료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 원재료가 탄소를 그 농업 원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얼마 배출했는지를 따지면 네. 너희 기업은 탄소를 줄이는 게 의무야 하면 식품 기업 입장에서는 하여튼 탄소를 줄인 농산물을 사오게 마련이고 네. 그게 농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연히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한 공급망 번도 그렇게 변화가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니, 이게 뭐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리백이든 아니면 스콥3 문제가 중소기업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이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 검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다 영향을 미치는데 농업이 이제 농민들까지 사실 검증할 건가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음.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걸 또 하나 이제 미국 사례를 한 게 좀 들어보면은 네. 미국 같으면 뭐 대두를 미국은 전 세계 다 수출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두협회에 가보면은 이제 대두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이게요. 예. 예. 보면 대두협회에서는 보면은 이게 랜드 유즈 체인지 LUC가 랜드 유즈 토지 이용 변화라는 거거든요. 예. 토지 이용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대두는 이게 킬로그램당 0.35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보다 약간 높죠. 유럽 네. 거보다는 좀 낮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토지 이용 변화를 고려하면은 되게 아르헨티나나 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와. 밀림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기들이 훨씬 더 적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저 콩 농장이 네. 콩 땅이 미국에 생산되는 원래부터 대두가 그냥 평야에서 콩 농사를 진 거냐, 네. 아마존을 그냥 불태우고 만든 거냐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걸 보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죠. 네. 아. 그 협회 차원에서 이게 예를 들면 이거 이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하나의 그 협회 차원에서 우리가 콩을 생산하는데 미국에 생산되는 콩은 이 통계적으로 작작작 분석을 해서 이만큼을 배출하고 이러이러한 영향을 환경에 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환경 성적서 같은 걸 제출하는 거죠. 어. 그럼 이걸 가지고 수입하는 사람들은 이게 인증이 된 거잖아요. 예. 검증이 된 것 같으면 이걸 그냥 자기 데이터에 붙여놓으면은 그 식품 기업의 그 뭡니까 인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네. 브라질에서 제아물이 많이 만들어봤자 네, 그렇죠. 우리는 탄소는 브라질보다 훨씬 납니다. 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식품 기업이 목표에 따라 가지고 공급망을 구성을 할 때 유럽에 있는 식품 그 대두를 수입하는 기업이다 하면은 예. 가격이 브라질 걸 사다 하면은 브라질 걸 얼마를 가져올 거고 음. 미국 걸 얼마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걸 이제 구성을 바꾸겠죠. 아. 그러면은 또 브라질은 또 노력을 하면은 브라질은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단위로 브라질 대두 협회에서 예.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가 있을 거고 예. 또 큰 농장 단위에서 우리는 이게 토지 이용 변화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활동을 해서 낮췄습니다는 그걸 또 증명하는 대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그걸 또 사면서 또 낮추겠죠.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브라질의 아마존을 불태워 가지고 농장을 만들었느냐 그냥 네. 평야에만 그건 알겠어요. 근데 네.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 뭔가 이렇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농산물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고 태양광 풍력 바꾸고 뭐
석탄 발전 안 쓰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농사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이 농장들이 표준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예. 그렇죠. 그래야 이제 식품 기업들이 이 공시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은 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상장 기업이 공시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 스콥 3까지 아마 우리나라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공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얼마가 나오는지를 공개를 해야 되죠.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예. 그게 데이터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어.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느 나라보다는 조금 낫고. 예를 우리나라에서는 아. 국내 생산되니까 운송비는 좀 덜 들어갈 거잖아요. 운송에 들어가는 배출량은 적겠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또 작게 생산되면 뭐는 좀 높을 거고 어.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온실가스 가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뭐 다른 가치도 있잖아요.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고 또 생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람으로 해가지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보완을 한다 그럽니까? 예.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죠. 잣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박사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 나쁜 탄소 많이 쓴 뭐 제품은 수입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이 농업 분야에서도 그 ESG 일종의 뭐 지수를 못 채우면 그러면 수입하지 못해. 뭐 이런 식의 규제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올 초부터 계속 이게 논의되고 네. 이제 그 정부안 뭐 의회안이 있잖아요. 논의되다가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근데 이게 상당히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하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ESG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상당히 좀 이게 뭐라 그러죠?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 뭘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기업은 이 지금 시스템 뭐냐 하면은 기업은 자기가 선언을 하라는 거거든요. 파리 시스템, 파리 협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누가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선언을 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얼마를 줄이겠고요. 우리는 뭘 얼마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자기가 공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했는지를 증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인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기업이 누가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네. 예. 기업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소비자들이 잘 안 껴주겠죠. 소비자들이 이게 다른 압력이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 대두협회 예를 들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탄소 조금 써서 생산하는 대두인데 네. 다른 나라는 많이 쓴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무역 장벽처럼 활용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탄소를 많이 쓴다고 수입 못 하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무슨 자동차 같이 이렇게 네. 특정 품목들은 그렇게 가겠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개별 항목을 관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공급망이라 해가지고 기업의 책임으로 묶어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그 ESG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러면 농업에 미치는 농업의 그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은 일단 기업한테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네. 기업이 의무를 부과하면 기업이 어쨌든 농산물을 사와야 되니까 네. 뭐 개별적으로 농부가 난 탄소도 모르겠고 나는 이만큼 농사 지어서 그냥 시장에 내다 팔래 이런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는데 네. 기업에 최소한 납품하는 경우와 관련돼서는 농업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기업으로 옥죄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CJ 제일제당 있잖아요. 예. 제일제당에 있는 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도 보면은 CJ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기반 비즈니스를 실현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공언을 했죠. 네. 그러면 이게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겠고 2040년까지는 어떻게 하겠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플랜이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러면은 스콥 3의 측정을 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좀 곧 보게 되겠죠. 아직은 예. 2023년 보고서가 안 나왔으니까 못 봤는데 예. 그러면 이제 CJ가 스콥 1, 2, 스콥 3에서 배출하는 걸 공개를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CJ는 그러면은 이 공급망을
이 낮춰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낮추겠습니다는 계획을 또 잡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를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 네. 낮추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농업은 영을 못 만든다고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소가 트림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줄일 수 있는데 그게 마스크를 쓰게 할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네, 실제로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도 있긴 그런 방법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것도 이제 영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예, 기술이 소가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불쌍하다. 네, 소가 이게 메탄 마스크를 쓰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료 첨가제라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영양제 비슷한 걸 먹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메탄 좀덜 메탄이 나오게. 좀 덜 나오게 됩니다. 네. 메탄으로 전환되는 걸 줄이는 거죠. 소화가 잘 돼서.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이 메탄을 바꾸는 효소를 네. 이렇게 블로킹한다 그럽니까? 이런 효과를 통해서 메탄을 줄입니다. 그 줄이더라도 그냥 줄이는 거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절반 정도 줄이면 잘 줄일 거잖아요. 예. 그럼 절반은 배출된다는 거잖아요. 네. 논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 영으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농업에서는.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메이플리프라는 기업은 네. 어떻게 했냐면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농촌에 있는 바이오가스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 이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 나라에 살림을 나무를 심거나 해가지고 예. 옵셋한다 그러죠. 네. 자기 배출량을 이게 영을 못 만드니까 상세라는 거. 예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걸 상쇄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음. 여러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음. 단순히 이제 농업 입장에서 농가 관점에서 만약 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예. 농가 관점에서 농업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예. 기업에 납품하려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 농산물의 한 30% 정도가 기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 예, 그 정도가 들어가죠. 70%는 이제 보통 이 시장을 통해 소비자에 판매된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이 가공으로 들어가는 게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그럼 대응하는 게 혼자서 대응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기업도 책임이 생기니까 네.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상생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농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농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업하고 협력해서 만들어 갈 거냐가 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농업의 경쟁력을 굉장히 가지는 중요한 거다. 예를 들면은 가축 분뇨 같은 처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시설 투자 같은 게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만약 CJ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아하.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들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기술 도입 같은 것들이 아. 환경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 서로가 어떤 게 우리나라의 이제 베스트일 거냐. 기업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 농업도 좋게 하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좀 이런 걸 잘 알면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적어도 식품 기업들은 그 농사 짓는 그런 공급망에 있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뭐 가장 쉽게는 이제 공급망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이 낮은 배출량을 가지는 여러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데걸 공급망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일이고 그게 예. 근데 저도 그게 그렇게 만약에 투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이 적은 곳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ESG에는 또 그 환경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아. 사회적 소셜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업 농촌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식품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우리나라 농촌을 완전히 외면하고 만약에 수입 농산물만 가지고 한 게 네. 과연 사회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냐. 네.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 ESG 그 농업의 ESG 관점은 누가 그 계산합니까? 그러니까요. ESG요. 예. 그게 지금 하여튼 쟁점이 굉장히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네. 유럽 같으면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됐고 유럽 의회 차원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인데는 가장 어떤 그 이게 베이스라인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유럽 연합은 이제 몇 년 내로 다 입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할 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회계 감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요. 그 회계를 그러면 뭐 회계사들 도움 받아 가지고 이렇게 네. 재무제표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럼 또 이제 회계 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 예. 회계 보고서처럼 그럼 이 회계 보고서가 잘 됐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누가 검증할 거냐 하는 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왜냐면 큰 시장이 생기잖아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이제 그 회계법인들, 네. 회계법인들이 이제 가장 앞서 나가면서 이거는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하니까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법인 우리가 이걸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법무법인에서는 그 소셜 가치에 보면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 일이 하고 이제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돌아보면 세미나도 하고 뭐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밑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전혀 몰랐네요. 그래 이게 이 사업 자체도 글로벌로 보면 수십억 달러가 넘어가는 이게 또 비즈니스잖아요. 인증 비즈니스. 인증 비즈니스가요. 그 국내에도 보면은 이것도 전부 다 합치면은 수천억 뭐 훨씬 넘어가는 비즈니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이제 물 밑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있고 요즘 주변에 둘러보면은 이제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ESG라는 게 말 그대로 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소셜 뭐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가보면 네. 그러니까 뭐 지배 구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건데 네. 농사는 예를 들면 논농사를 많이 졌어요. 네. 그러면 탄소는 뭐 벼에서 뭐 하여튼 배출된다고 논에서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또 시골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뭐 그런 거.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 기업들에 보면은 지속 경영 보고서를 쭉 살펴보면은 예. 여러 가지를 자신들의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또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예.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 그 온실 같은 지금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행사 같은 가면은 많은 기업들이 그런 데다가 이제 이 펀드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배출해야 되는지 보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생에너지를 붙이는 그 다음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까지 줄이라는 강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걸 강제하는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몇 년도까지 몇 %, 줄이라고 이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스스로가 자기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했을 뿐인 거죠. 그럼 만약에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은 안 지킬 수도 없는데요. EU 같은 데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곧 통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EU에 수출하는 기업 있잖아요. 네. 수출을 얼마 이상 하거나 자산이 얼마 이상 EU에서 매출이 얼마 이상 나거나 뭐 지점이 뭐 이상 얼마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걸 똑같이 EU 기업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CJ가 유럽 국가 어디든 간에 김밥을 얼마 이상 판다. 네. 아니 지점이라도 있다 이렇게 치면은 뭐라 그러죠? 이걸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후 공시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곧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걸 무조건 또 따라야 돼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수출 안 하고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면 많이 파는데 탄소 배출하는 재료를 많이 썼다. 혹은 뭐 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러면 네. 야 쟤네 거 갖다 쓰지 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쟤네 거 갖다 쓰지만은 하지 않는데 네. 그 공급망을 받는 입장 예를 들어서 네. 이걸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네. 그것도 그 라면을 갖다 썼잖아요. 네. 라면을 갖다 썼으면은 자기 양을 낮춰야 되는 거. 이 업체에서는 어. 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우리 수입했는 게 공급망이 되잖아요. 네. 아, 공급망 스콥 3가 되는 거죠. 업스트림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자기 걸 낮춰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만약에 40%까지 낮추기로 해서 2030년까지. 네. 근데 CJ 거든 대상 거든 자꾸 갖다 쓰니까 네. 이걸 못 낮춰요. 그러면 네. 이걸 또 조정을 하겠죠. 아. 공급망을. 그럼 CJ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CJ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CJ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예를 들어 폐기물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 있잖아요. 예. 마지막 그런 것들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걸 뭐 재활용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데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폐기물을 줄이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이게 포장재를 줄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할 거고 이제 뭐 거리를 줄이는 운송을 다 전기차로 바꾸는 이런 걸 할 거고요. 이런 건 많은 기업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다운스트림 쪽에서 하는 일이 될 거고 예. 업스트림 쪽에서는 이제 받을 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친환경적으로 생산됐거나 훨씬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 원료들을 구입하는 거 이런 걸 바꾸겠죠. 그래서 지금 바꾸고 동시에 있는 건가요? 바꾸고 지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미 이제 이제 고민하고 있다. 근데 이게 처음 이게 ESG라는 금방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옛날부터 뭐 CSR이다 아니면은 CSV다 하면서 이거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공유 가치 창출 이런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이 워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하기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든가 환경에 어떤 활동을 한다 이미 이런 활동들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런 활동들이 있은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나가 더 보태진 거죠. 그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폭스콘 사태가 났을 때 애플 주가가 출렁하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니까 이런 ESG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선언을 했잖아요. 기업이 선언을 했는데 못 지킨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 투자를 연기금들이 투자를 안 하거나 뭐 아니면은 펀드사 있는데 그런데 좀 하지 마라고 이렇게 제약을 둘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규제가 작동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기업은 이걸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근데 원래 이제 식품 기업이 사실은 뭐 그렇게 이익률이 막 높은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막 덩치는 큰데 이익은 되게 조금 남는 대표적인 뭐 기업인데 네. 거기서 뭘 원재료로 조달하는데 가뜩이나 요즘 뭐 원재료 가 농산물이 높아지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탄소를 좀 덜 배출하는 걸 사와야 돼. CJ가 뭐 이 만두를 만든다. 그럼 만두피도 그 밀가루도 좀 탄소 덜 배출하는 애들 거만 사와야 되고 안에 있는 돼지고기도 그냥 트름 많이 안 하는 농장 거를 사와야 되고 그럼 더 비싸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 그러니까 기업들은 또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시간이 타임 그 로드맵을 만들었잖아요. 기업들 예. 각자에 맞춰 가지고. 어. 근데 아마 지금쯤 이제 모든 기업들이 머리를 사매고 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CJ나 아니면 대상 같은 기업들은 그나마 큰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선언을 다 했고 예. 많은 기업들은 또 아직까지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뭐 공시를 하라니까 2030년까지 이제 그 공시를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공시를 하는데 이제 일단 급급을 할 거고 음.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공시 기준이. 스콥 1, 2는 이미 쉽거든. 이미 하고 예, 있는 거니까. 네. 그럼 스콥 3는 예를 들면 100%를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이게 업종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제 몇 %까지 하세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세요 하는 어떤 기준들이 계속 업종별로 이렇게 마련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이게 계속 인증을 해가면서 계속 마련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서 기업들이 점점 대응해 나가고 그게 완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그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에 어쨌든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네. 예. 예를 들어 아리백처럼 뭘 안 해주면 안 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농가나 농업 쪽에서는 뭘 해야 하면 될까요? 저는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농업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예. 일단은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첫 번째는 그러면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 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기업이 그 우리가 이제 그 ERP 시스템에도 뭘 구매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예를 들면은 배추를 우리가 100만 원치 사왔다. 예. 그럼 배추는 얼마냐 이렇게 뭐 그 만 원당 얼마를 배출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넣는 방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 표준을 쓰겠죠. 예. 이걸 대충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할 때는 뭐 1단계 아니면 티어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앞에처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협회에서 만드는 이런 아니면 농장 단위로 만드는 거 있을 거잖아요. 예. 이런 거 이제 티어 2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는데 일단은 그 뭐 그런 자료를 만들 거냐 그 일단은 표준 자료를 쓸 거냐는 게 있을 거고 예. 근데 국가가 먼저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을 안 해온 건 아니거든요. 뭐 이게 무슨 저탄소 인증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농작물들에 대해 가지고 그 LCI 인벤토리 라이프 사이클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예. 그걸 만들 때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농작물은 얼마 생산하면 얼마만큼 배출한다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건 이제 특정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국가에 대해 어느 표준적인 아니면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아마 그걸 만들어야 될 겁니다. 예. 그걸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이 기업에 갖다 쓸 수 있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국가 단위로 낮추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면 농장 단위나 아니면 지역 단위로 낮추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홍성군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충남 홍성에서. 예. 그러면 그 충남 홍성에 있는 뭐 돼지 농장들은 그럼 뭐 폐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는 그럼 퇴비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마트 농업이라 그러죠. 예. 이런 디지털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예. 마리당 배출량은 줄어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축분들 처리 방법을 바꾸면 또 줄어들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노력을 하면은 우리 홍성군에 나오는 돼지는 이게 평균 100g을 배출했는데 50g을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단위로 배출할 수도 있을 거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와.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뭐 경북 지역에 나오는 어떤 사과 같은 경우는 예. 우리 농장에서는 대충 표준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지역에 맞는 전략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스콥 3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다못해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를 방식을 바꾸든지 네. 아니면 내가 오늘 돼지 한 마리 키웠으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한 마리 심었으면 그렇게 하든지 뭐 그거 하든지. 네네. 어. 아마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이제 좀 일어날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농업에서 왜 또 바뀌냐고 생각하냐면은 중요한 게 농업에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ESG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기후 변화 이것들 네. 몇 가지가 있는 농업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농업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대규모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농약도 치게 되고 비료도 치게 되면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토양 훼손 같은 게 그러네. 많이 되잖아요. 예. 이걸 바꾸기 위해 가지고 앞에 대두 옆에 이제 여기 보면은 네. 뭐 겨울철에 나대지를 놔두지 마라. 그다음에 벌 같은 게 살 수 있도록 뭐 어떤 시절에 농약을 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가해지는 거죠. 그런 걸 다 지켜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되게 재생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리제너레이티브 에그리컬처 뭐 친환경 농업 비슷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게 기업 하나 사례를 한 개 소개시켜 드리면은 네. 빈보 그룹이라고 빈보. 있거든요. 이거 어느 나라 회사예요? 멕시코 회사입니다. 멕시코. 처음 예. 들어보시겠지만은 예. 세계 최대 제빵 기업입니다. 제빵 빵 만드는 빵 회사예요? 만드는 우리 기업. SP 한국의 SPC 같은. 네, 그렇죠. 근데 예. 매출액이 200억 달러쯤 되고요. 오. 이게 수십만 개의 전 세계 지점이 있고 예. 우리나라도 지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20만 명을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고 빈보. 예, 빈보. 저도 상상을 해보는데 빵을 200억 달러어치를 만들면은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런 야. 엄청난 기업이죠. 예. 네. 그럼 이 기업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밀을 많이 쓸 거잖아요. 예. 그럼 멕시코 밀도 쓰고 미국 밀도 쓸 거고 음. 그러면 멕시코 밀에서 농장에서 생산되는 그 8만 6천 헥타르를 가지고 이미 재생 농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걸 위해 가지고 현재 멕시코 농업 570명을 교육을 시켰고 네. 그 미국에서는 7만 6천 헥타르에서 이미 이제 뭡니까 재생농 파일럿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50년까지는 100%를 이게 약간 친환경 농업 비슷한 네. 이 재생 농업으로 생산된 이 농산물만 쓰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마치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어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죠. 재생 농업. 그 재생 밀가루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밀가루.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그냥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재생 농업이 익숙치 않으니까 예. 그냥 친환경 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밀을 쓰겠다. 예,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거기서 생산된 치즈를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 공급망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비료 안 쓰고 뭐 이런 비료를 쓰긴 쓰는데 예. 아주 작게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농약도 그러면 어떤 시기에만 쓰고 이게 특정한 시기 있잖아요. 아, 어떤 뭐 시기는 안 그렇게 쓰고 하여튼. 꽃이 필 때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농업 기술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토양이 이렇게 뭐 수확을 하고 내버려 두면 이렇게 흙이 날아가잖아요. 예. 네. 토양 유실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또 다른 피복 작물을 심어 가지고 흙이 안 예. 날아가게 만들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박사님 그리고 아까 그 빈보 그 그룹은 네. 저렇게 하는 거를 양을 자기들이 측정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뭐 회계펌이나 이런 데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중요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뻥튀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린와싱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네. 대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지금 자발적이잖아요. 예. 자발적이 되는데 그 만약에 이 회사가 어쨌든 미국에 이게 지사가 많이 있을 거니까 예. 당연히 미국에 공시를 하려 그러면은 미국의 그 공시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 공시 기준에 맞는 그걸 공시를 인증하는 회사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뭐 우리나라 그 인증받은 회계법인처럼 네. 그 회사의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제출되니까 뭐 속이려면 못 속일 리는 없지만은 그랬다가는 그냥 이렇게 기업이 한 칼에 훅 날아가니까 못 속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은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거는 그 리제너레이티브 에그리컬처 재생 농업이 뭐냐. 예. 그럼 어떤 뭐냐, 환경에서는 대체. 그렇죠. 이런 농업이 맞을 거고 어떤 환경에서는 저런 농업이 맞을 거잖아요. 예. 나라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또 시작되겠죠. 아, 그것도 아직 서로 달라요. 서로 우리나라 벼농사가 다르고 과수농사가 다르듯이 서양의 밀농사가 다르잖아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컨셉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토양이 이제 유실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물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대피처 그러죠. 네. 이게 다른 너무 농약 많이 쓰지 말고 뭐 농약 다 쓰지 죽이면 말고 안 된다. 그렇죠. 벌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떤 농약은 쓰면 안 되고 예. 또 어떤 시기엔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 준수해야 되는 룰들이 예.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을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빈보 같은 회사처럼 네. 우리는 밀가루를 앞으로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환경 밀가루만 쓸 거야. 네. 그 비료도 좀 덜 쓰고 뭔가 하여튼 좀 자연 친화적으로 탄소도 좀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길러진 밀가루만 쓸 거야. 네. 그럼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높아지면 가격에도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빈보라는 회사만 그러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농업 그 식품 기업들도 이런 ESG의 의무 사항이 강화되면 이 기업들은 다 그런 친환경적인 재생을 신경 쓴 농산물만 쓸 거고 그러면 가격이 다 높아질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식품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예를 들면 이건 아이폰하고는 다른 문제 같아요. 휴대폰이야. 야, 이거 좀 비싸진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먹는 거의 문제는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대규모 농업을 하는 곳에서는 이게 몇 가지 이제 이게 제한 사항이 가해지지만은 사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또 그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것들도 있고 예. 또 기계를 또 바꿔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종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계속 높아졌거든요. 예. 그 생산성을 높아지는 걸로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 상승 압박을 다 상쇄시키겠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 압박은 있겠지만은 그걸 또 낮추는 게 또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또 경쟁에 살아남는 게 될 겁니다. 그 약간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친환경 저희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구도 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뭐 네네. 풍력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최근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다시 석탄 떼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농업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은 약간 배부를 때다. 근데 이게 그게 확실하게 저도 예.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네. 이 관점을 농업은 확실하게 항상 저도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농사를 짓냐가 이미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생산성이라든가 뭐 이런 규모 같은 것들이 다 결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거기 이미 물건이 남아 돌지는 곳이잖아요. 네. 자금률이 뭐 160%가 넘어가고 미국도 뭐 대부분은 선진국들은 다 이 ESG를 주장하는 선진국도 대부분 다 100%를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이대로 갈 거냐의 문제는 뭐 그것까지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솔직히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네. 브릭스가 더 커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스템은 미국하고 유럽이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대부분 수출국이 그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박사님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하여튼 농업이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시대로 가요. 네. 이제 농업에서도 ESG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제
재생 가능한 농업 네. 그런 키워드가 이제 떴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기업화가 안 된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렇게 대규모 농장화, 기업화된 농업이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해질까요? 아니면 야 요런 거는 재생에너지 쪽은 이렇게 작게 있는 게 차라리 나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 농업은 더 힘들어질까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져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증명을 한다는 건 있잖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인증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땅을 인증하나 이만한 걸 인증하나 그 뭐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네요. 조금밖에 차이 안 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위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별 농가 입장에서 못 합니다. 이거. 아. 근데 우리나라는 소농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단위가 커져야 돼요. 이게 인증 단위가. 음. 요즘 이제 유기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업 인증 받을 때도 이게 문제거든요. 농가들이 너무 작다 보면은 인증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걸 여럿이 묶어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그렇죠. 인증하고 하나, 이렇게 예, 하거든요. 예, 그렇게는 하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 특수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허용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도입되고 나면은 근데 모든 농업이 여기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농업이라는 건 이제 서양도 보면은 소농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숫자로는 소농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ESG 신경을 안 쓰고 그 자체가 이미 ESG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서양 대농들 있잖아요. 대농들은 대개 이제 기업에 납품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을 거잖아요. 예. 이런 농업들은 이제 그런 기준을 맞추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뭐 소농들이 그걸 맞출 모든 걸 맞출하는 건 불가능하고 필요가 없고, 예.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규모가 있는 곳 있잖아요. 지역 예, 단위가 됐건 어느 정도 이런 하여튼 식으로 기업의 납품과 관련된 그렇죠. 농사. 그렇죠. 그런 쪽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규모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어. 인증 단위를 규모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뭐 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면 단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이미 이제 농업은 구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예. 예.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 ESG가 그 구조 변화를 더 빨리 촉진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약간 기업 그러니까 농사가 작은 단위에서 일어난 소농이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이 더 들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크게 하려면 비료도 한꺼번에 쫙 뿌리고 그냥 경비행기 막 날아다니면서 막 트랙터 막 쓰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친환경적입니까? 대표적 착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제로 단위가 작을수록 이제 뭐가 더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게 또 이제 그 다른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대규모로 농사 짓는 곳에서는 이게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예. 규제를 많이 주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근데 소농은 규제가 잘 어려워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소농들은 보면은 단위 면적당 이게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고투입해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쓴다. 뭐 이런 뭐 겁니까? 농약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뭐 비료를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이 하우스 같은 걸 많이 썼잖아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걸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노지에서 딸기 재배하는 거하고 네. 하우스에서 딸기 재배하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작은 면적에서 더 많이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투입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별로 친환경적이지가 않아요. 작은 소농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물으시면 저를 굉장히 난처하게 하시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다. 그 저희가 착각이었군요. 크면 클수록 좀 뭔가 환경 오염을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막걸리만 딱 마시면 그냥 사람이 가서 열심히 근데 그렇게. 뭐 요즘은 이러고.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네. 예. 작게 농사 짓다 보면 우리나라는 또 비닐을 다 깔잖아요. 네. 아, 비닐도 그러네. 다 깔고 비닐도 다 깔고.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를 아. 많이 이제 그 공을 많이 들이죠. 우리나라 예. 농업이.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적 단위로 보면은 뭐가 많고 음. 또 생산량도 많은데 그 생산량 단위로 보면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 농가에서 유행한다는 스마트팜 있잖아요. 요즘 새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농가로 가면 아니 시골로 내려갔을 때 다 스마트팜 한다고 하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뭐 통제된 환경하에서 뭐 네. 이렇게 막 조작하고 하는 그건 훨씬 지금 말하는 신재생 농업에 가까운 형태입니까? 스마트팜은 뭔가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보면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러면 그게 또 친환경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 단위 면적당은 당연히 많죠, 그죠? 예. 많이 투입할 거잖아요. 예.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배출량이 많은데 우리는 단위 면적당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산 물단 그러니까 딸기 1kg당 얼마를 배출했냐 아니면 예.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를 계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좀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인지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재생 농업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애매하네요.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아. 생산량은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재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 그래요. 딸기 농장에 재생 에너지를 썼으면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딸기 농장에 열원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 이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연결해가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럼 또 이게 확 줄어들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그 만약에 그 양액이라는 걸 쓰는데 예. 양액 대신에 그 이게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그 액비라고 하거든요. 그걸 썼을 경우에 또 훅 줄어들 거고 이게 투입되는 게 없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 그게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할 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온실을 지었으면 온실을 짓는 건 온실에 자랄 수 뭐 온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었잖아요. 예. 그럼 똑같은 온실에서 재배를 했을 때도 했더라도 예. 만약에 뭐 재생에너지를 써서 했을 때는 이게 단위 생산량당 얼마가 배출됐고 얼마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존의 방법들에서도 얼마가 있고 전기를 쓰잖아요. 뭐 지열 같은 걸 쓰면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술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또 축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스마트 그 디지털 그 모니터링 같은 걸 잘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네. 안 죽으니까 병에 잘 안 걸리고 하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러려면은 그 이 기술이 도입하는 것도 빨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만 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농업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거냐. 이건 이제 기업 ESG 관계자분들이 아니면 기업 대표분들이 신경 써야 될 일이고 예. 또 바깥에서도 좀 압력을 좀 넣어줘야죠. 당신들 우리나라 농업에 뭘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좀. 잘 준비를 못 하나 보죠. 잘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공급망이라는 관점에서 네. 농업이라는 걸 보지를 잘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죠 ESG가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농업계가 사실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이걸 농민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교수님들 많이 보시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아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네네네. 재생 농업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냐 전략을 좀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를 이렇게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슈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ESG가 강조되고 있고 요즘 뭐 좀 약간 약화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식품 기업도 예외는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게 결국 스콥 3 때문에 농산물 단위, 생산 단위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럼 농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네가 이게 재생 농산물이냐, 아닌 거냐?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도 그럼 어떻게 탄소를 줄일까? 어떻게 뭐 농약을 좀 덜 쓸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시대가 된다. 그 그렇죠. 뜻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근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이미 이게 예를 들면 태양광처럼 뭐 이렇게- 태양광 풍력처럼 기술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니까 농업이 오래된 산업이니까.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이것도 비즈니스잖아요. 투자 대비 네. 효율성이 나와야 돼. 예.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그럼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건지, 그럼 기업들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건지 이거의 비즈니스의 문제지. 이게 사업 전략의 문제고 그러면은 네. 너무 과하게 투자해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면은 뭐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축산의 밀도가 높으니까 비료 대신에 예를 들면 가축 분뇨 퇴비라든 액비를 쓰자. 예. 이걸 우리가 경축 순환 농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업을 다시 정의를 할 때 한국에서의 그러면 이 리제너레이티브 에그리컬처 재생 농업이 뭐냐? 예.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규모화된 이제 기업 납품하는 곳에서는
이걸 가지고 셋업을 할 거고 그죠? 그럼 비료를 화학비를 얼마 썼는데 이 얼마를 줄였고 농약을 뭐 3번 4번 뿌렸는데 한두 번 정도 줄이고 그리고 또 논중에서 이게 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 가지고 또 한 곳을 비워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둔번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생물들이 이렇게 좀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의 농경지 개구리 배치도 좀 피난처럼 만들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좀 만들고 겨울이 되면 또 논이 다 나대주려 있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무슨 조사료 같은 것도 좀 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경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정부는 여기에다 직불제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농업을 이런 식으로 이 다음 앞으로의 관점에 맞도록 그럼 농업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하는 거 이미 다 해오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 체계적으로 안 하고 있던 것뿐이죠. 음. 근데 이게 옛날에는 개별 농가에 대해서 다 맡겼거든요. 예. 기업도 똑같잖아요. 이거 기업이 각자가 노력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공급망이라는 게 딱 관련가 되면서 이제 식품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리스크 요소,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농업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조를 맞춰줘야 될 건지가 중요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식품 기업에 이런 의무가 가해지면 지금이야 아직까지 자율규제로 가지만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식품 기업이 뭔가 재생 농업 농산물을 써야 돼 이런 의무가 되면 한국 농업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게 예를 들면 대규모화된 기업화된 해외 농업에 비해서 다 분절돼 있는 한국의 소작농들이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을까? 근데 가치가 농업이라는 가치가 예를 들면은 예. 온실가스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 지역 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도 많잖아요. 이런 거 많으니까 이게 뭐가 조금 더 높다 해가지고 배출량 조금 더 높다 해가지고 네. 기업이 안 쓴다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좀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다 하면은 예. 우리가 충분히 노력했다 하면은 이제 왜냐면 베이스라인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르고 미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다른데 이거는 무슨 예. 농민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 환경이 다르니까 베이스라인이 다른 것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충분히 노력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재생 농업의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충분히 노력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게 의무는 아니지만 식품 기업한테 소비자들이 식품 기업이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밀을 썼습니다. 네. 미국 밀이 아니고 우리나라 밀, 우리나라 뭐 김치, 우리나라 중국산 아닙니다. 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식품 기업이 재생 농산물을 쓴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나라 건지 중국 건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미국 거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밀이에요. 그거 얘기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한국의 농산물이 사실은 우리나라 땅 신토부리 모릅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농산물을 먹어야지. 이 포인트로 그동안 살아남았는데 가격에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농산물이 제일 좋은 거야. 이 포인트로 살아남았는데 농산물도 친재생이나 뭐 재생 농산물이라는 포인트로 옮겨가면 과연 한국산 농산물이라는 게 경쟁력이 남아 있을까? 그때는 말 그대로 이게 재생이냐 지구에 좋은 거냐 아닌 거냐만 남을 텐데 그런 걱정은 들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걱정도 하긴 들긴 하는데 네. 근데 가치 판단 기준이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이제 그 ESG도 E도 있고 S도 있고 G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기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 기업은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소비자들인데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가 결국 마케팅이죠, 그죠? 여기서 결정될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제 농업계가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90년대부터는 신토부리가 이제 크게 했었고, 네. 그다음 요즘 와서는 이제 신선이라든가 뭐 안전이라든가 예. 이런 게 더 중요한 가치로 가고 있잖아요. 네. 다음 세대는 그럼 어떤 가치가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더 먹힐 거냐. 이걸 농업계가 고민을 해야 되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한 5년, 10년 동안 이 농업계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걱정돼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사실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사실 투자도 있어야 되고 예.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고 아. 이런 게 사실은 더 문제죠. 사실 이제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예. 급격한 구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고 그걸 만들어 갈 때 이제 이런 가치를 어쨌든 이게 무너지는 것이 다시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반영해 가지고
다시 이제 바람직하게 왜냐면 식량 중요하잖아요. 농산물 중요하고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먹는 거 이게 삶의 즐거움이 또 먹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면 사실은 이거를 충족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기본으로 뭔가를 다양성을 맞춰주고 외국에서 이제 칼로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다양성을 맞춰주면서 예. 이제 이 풍요로운 식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만약에 잘 어필할 수 있다 치면은 현명하게 잘 판단해 줄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약간 그렇게 고민할까봐 예전에는 이거는 미국 밀이야, 한국 밀이야. 그럼 한국 밀 걸 사야지 이랬는데 미국 친환경 밀이야, 한국 밀이야. 그럼 친환경으로 사야 되나? 한국 밀로 사야 되나? 약간 그렇게 고민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이 농업에서 어떤 물밀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 진짜 몰랐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었군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농업은 기본적으로 너무 관심이 없어. 네. 너무 관심이 없. 진짜 언더스탠딩 아니면 농업 얘기 어디서 합니까 요즘? 좀 많이 좀 다뤄주시고 이게 사실 이게 재밌는 주제들이 많고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네,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농업계에서는 이게 이슈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가축 우리가 바이오가스를 만들거나 액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액비를 논에 뿌리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뿌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은 비료 기준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예민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토론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뭘 경축순환 농업이래 가지고 퇴비가 많이 생기면 이게 농경지에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액비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게 좀 이게 어렵게 돼 있으면 기준 같은 걸 바꾸고 예. 새로운 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토론이 농업계 안쪽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좀 드러내 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사실 이거 좀 제3자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좀 바꿔 나갔으면 싶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그래도 좀 농업에 관심 가져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업에 좀 관심 좀 가지랍니다. 하여튼 농업 마을라면 많이들 안 보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언더스탠딩 책임감 가지고 농업 얘기는 하여튼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인터뷰도 해보고 우리 남 소장님 같은 이런 분도 좀 이슈도 소개도 하고 해주는데 너무 안 봐. 농업 얘기 좀 열심히 보십시오. 다들 시골에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ESG 재생농업이라는 게 요즘 왜 중요한 이슈인지 그런 거 좀 배워봤네요. 네.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남재작 소장님 잘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